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감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수부상지 파트를 맡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발표할 주제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빙판길에 이제 낙상 사고에서 자주 겪는 손목 부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손목의 구조부터 해서 타박상 염좌, 그리고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골절과 인대 손상에 대해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만든 찾아본 뉴스인데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오늘도 어제 오늘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어, 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다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게 진짜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실제로 계절에 따라서 손목이나 골절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도 실제로 보시면 특히 고령에서 겨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그 손목 골절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부터는 겨울로 갈수록 그런 골절의 계절에 따라서 겨울이 되면 골절의 사고가 더 잦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어 입원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았을 때도 특히 겨울에 그 빈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궁금해서 이제 기온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날씨가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나이에서도 다 비슷하게, 다른 성별에서도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추워지고 기온이 낮아질수록 이렇게 어 움츠러들고 다치기 쉬운데요. 그럼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손목에는 어떠한 어 그 외상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치료들에 대해서 좀 보다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손목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게 이제 밖에서 본 손목의 구조죠. 밖에서 본 손목의 구조인데, 이렇게 이 요쪽이 만져보시면 여기 엄지손가락을 타고 내려와서 보면 요쪽에 퍽 패이는 부위가 있는데, 요 부위가 이제 요골이라는 부위와 이 손목뼈들 수근골이라는 부위가 이제 나뉘는 딱 고 부위예요. 음 보통은 손목 관절 전체를 얘기할 때는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뼈 자체는 이 요골이고, 그리고 수근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 수근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상골, 요골 골절이 일반적으로 많고, 뭐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이제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손상의 경우에는 요 척골과 이 수근골 사이에 있는 이 삼각섬유인대 복합체가 연골 복합체가 이제 주로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뼈는 이처럼 요골, 척골, 그리고 수근골들이 이제 손목의 관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절들은 이렇게 많은 인대들이 싸고 있고요. 따라서 어 이 관절이 있고 그 위를 이제 이러한 인대들이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또 이런 근육들이 덮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목에 있는 그런 근육들 자체는 다 이 전완부에서 내려와서 손목을 굽히는 그런 작용을 굽히거나 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박상이 이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빈도가 많은데, 특히 타박상 환자분들은 보통 다친 지 2-3일 돼서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외상에서 나타나고 이제 굉장히 큰 무게에 의해 눌리는 기전에 의해서도 이렇게 타박상은 나타날 수 있고, 요 타박상이라는 것은 이제 뼈와 우리 피부 사이에 이제 다양 연조직들이, 지방 조직이나 뭐 혈관, 뭐 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근육
혈관 뭐 그런 연조직들이 일종의 충격을 받아 가지고 손상을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세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붓고 그런 미세혈관에서 출혈이 나게 되면 멍이 들게 되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염증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서 열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박상 자체는 뭐 진단 자체는 단순히 이제 신체 검진, 만져보고 앞서 얘기한 그런 부종이나 통증 이런 걸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을 수도 있지만 이 진단 자체 그 타박상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골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에 가깝고 MR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출혈이나 요런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항혈과 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많이 나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잘 혈종 같은 게 이제 줄어들지 않으면 MRI 같은 거를 찍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혈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타박상 자체는 신체 검진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떠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방법으로 해결이 되게 되는데 휴식, 그러니까 손목 사용 자체를 줄이고 안정을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은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보조기나 반깁스 등을 유지를 해서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좀 유지를 해주고 그냥 더불어 특히 부종이 있을 때 냉찜질을 통해서 부종과 통증 완화 효과를 함께 같이 이제 좀 할 수 있고 압박 같은 경우에는 붕대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부종을 억제하는데 이거를 너무 세게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게 감을 필요는 없고 더 커지지만 않게 이제 느슨하게 그렇게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붓기를 최대한 빨리 빼기 위해서 손목을 위로 올려놓는 엘리베이션 그리고 심장부터 높게 유지해서 부종을 최대한 빨리 뺄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이걸 라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진통소염제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경감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 물리치료로도 이제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2주 이내에 보통 회복이 되고 우리 타박상이면 진단 기간 자체가 2주로 나오거든요. 그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통 2주 이내에 보통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버블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손목을 삐끗하고 이제 부어오르고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진통제를 고 나아지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고 표면 약간 붓기가 남아있다. 삐끗한 거라면 이제 염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염자라고 봐야 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만약에 통증이 이제 다친 순간이랑 거의 비슷하고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면 골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자인 경우에는 보통은 한 2, 3일만 지나도 통증이 많이 호전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골절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있어야 골절인 경우가 많고 삐끗하는 경우에는 골절일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왼쪽 손목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주위로 방을 콕콕 찌는 통증이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인이 외상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외상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떠한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위 자체도 지금 아마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글쎄 신경 증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직접 뭐 위치나 어떠한 이전에 어떤 식으로 다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염자인데요. 우리가 삐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염자라는 것은 이제 뭐 다치거나
외상,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인대가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후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염자 인대라는 것이 약간 늘어나거나 약간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 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거는 이따가 제가 요러한 손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대들이 어떠한 뒤틀림이나 어떠한 기전들에 의해서 찢어진 경우, 그런 경우를 염자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직접적인 어떠한 충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뭐 돌리거나 뭐 굽히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삐끗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부종이나 멍, 그리고 통증이나 움직일 때, 이 관절을 움직일 때 이 다친 인대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오래 쓰고 계시고 손목이 최근에 안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손목을 보호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보통 손목이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저린 증상인지 이런 걸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진단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뭐 그게 저린 증상인지 아니면 진짜 통증인 건지. 근데 보통은 자세에 의한 어떤 통증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어떤 다른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이런 힘줄 염증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통증이라면 아마 당분간 일을 좀 쉬면서 보호대를 하고 좀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뭐 신경 증상인 경우에는 아마 근전도 검사 같은 걸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면 아마 일을 하면서 생긴 통증이라면 힘이 아마 과도하게 들어가서 힘줄염 같은 질병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전에 제가 여기서 아마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 네 번째 손가락의 반까지 저린 증상이 이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손목터널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손목이 아프다면 그건 손목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좀 설명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자라는 것은 외상이나 반복성 움직임 등으로 이러한 인대에 손상이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증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했던 타박상과 비슷하게 부종이나 멍, 통증, 그리고 움직일 때 인대에 자극받아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MRI를 찍어가지고 인대 손상 정도도 파악하고 초음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골절을 배제하기 위해서 찍어볼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증상 정도나 기간을 고려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환자가 와서 삐끗하고 통증이 있다고 하면 신체 검진을 하고 통증이 가라앉는지 며칠, 한 달 정도 주기를 보고 나서 MRI를 찍어보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손상 정도를 파악을 하고, 하여튼 보통 삔 경우에는 신체 검진으로 진단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염자도 보호대를 하고 얼음팩을 대고, 그리고 압박을 살짝 해주고, 그리고 손목을 올리고 있으면 붓기가 일찍 빠질 거고, 진통성온제를 통해서 통증 증상을 좀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손목대나 반깁스를 해서 2주 정도 있으면 보통 회복이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대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가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완전 다 찢어지거나 근데 보통 이러한 경우, 다 찢어진 경우에도 인대가 보조대만 잘 하고 있다면, 그리고 불안정성 같은 것만 없다면 반깁스나 보호대를 잘 하면 얘네끼리 스스로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호전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받았을 때 보호대나 깁스를 잘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염자는 이렇게 보조기를 잘 차고 한 2주 정도 있거나, 아니면 길면 4에서 6주 정도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다 회복이 됩니다. 아까
네,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비틀어 짜기를 하는 과정도 어쨌든 손목을 이렇게 비트는 과정에서 여기에 굉장히 인당이 많은데, 특히 돌리는 동작에서 여기 특히 삼각성 연골 복합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유발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매일처럼 반복적으로 비틀거나 이런 수건의 행주 비틀어 짜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삼각성 연골 복합체가 또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인대 손상이 하여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좌나 아니면 뭐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어서 이제 뚱따기님께서 스트레칭 등으로 회복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힘줄의 어떤 반복된 사용이나 어떠한 힘줄에 과도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생긴 어떠한 힘줄 염증 같은 경우에는 그 힘줄이 늘어나게 하는 어떠한 그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손목에 힘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손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목 굽히는 힘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힘줄 염증이 잘 일어나고, 손목을 펴는 새끼손가락, 손목을 펴는 힘줄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이 힘줄이 염증이 쉽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항상 힘줄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근육이 팔꿈치 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팔꿈치를 펴고 해야 되고, 편 상태에서 손목까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쭉 늘어나겠죠, 이쪽에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우리가 굽히는 힘줄을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 한다면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뒤로 젖히면 우리가 굽히는 힘줄이 이제 쭉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런 거를 보통 할 때 한 15초씩 쭉 유지를 하고 계시고, 생각날 때마다 뭐 한 번 할 때 한 5번씩 이렇게 또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해주시면, 힘줄 염증 같은 경우는 이런 물론 사용을 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우리 엄청 김에 질문을 다 받고 갈까요? 손목을 다친 뒤에 이제 엄지손가락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고 손목과 엄지 사이에 아프다. 손목이랑 엄지 사이라면 제 생각에는 요 부위, 이쪽 엄지랑 손목 사이라면 이쪽 부위일 것 같은데요. 이 부위에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이렇게 가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드케르뱅병이라고 힘줄에 아마 다치면서 힘줄에 과다하게 힘이 들어갔거나 해서 힘줄 염증이 좀 유발이 됐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힘줄 염증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요 엄지에서 이렇게 손목에 가다 보면 여기 이쪽 부위에 이제 관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다친 뒤에 증상이 유발되었지만, 보통 와서 진단을 해보면 힘줄 염증이나 관절염이 다치면서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저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서,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떤 외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줄 염증이나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인대가 손상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손상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떨어질 것 같고, 드케르뱅병 힘줄 염증인 경우에는 저는 보통 여기서는 초음파를 봐가지고 힘줄이 부어있는 걸 확인을 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드케르뱅병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져서 해당 부위가 특징적으로 만지면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만져보시면 통증이 있으실 거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 이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아마 힘줄 염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부위는 대부분 힘줄 염증인 경우가, 젊으신 분이면 힘줄 염증인 경우가 많고, 나이 드신 분이면 그거에 더해서 관절염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해볼까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 없이 좀 일상생활을 해도 좀 속도는 더디지만 회복은 다 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호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진단들입니다. 겨울철에 가장 많이 오는
골절이 이제 원위 요골 골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손목을 보면 요렇게 요골과 척골과 수근골이 이렇게 손목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요 요골, 요 뼈가 이 말단 부위에서 직접 충격을 받으면서 골절이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골절의 15에서 20%고 상지에서 가장 흔한 골절 부위입니다. 특히 고령, 60세 치아 여성이 취약한데 특히 골다공증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되고 이와 더불어서 고관절 골절이랑 같이 동반되어서 오는 분들도 응급실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원위 요골 골절이 눈에 띄게 많이 병원에 있어 보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골절을 이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냐, 수술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꽤 많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뼈가 뒤로 이렇게 넘어갔죠. 뒤로 넘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대로 붙을 수는 있겠죠. 이대로 그냥 두면 붙긴 붙을 거예요. 붙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이렇게 바닥을 짚거나 하면 힘이 이 뼈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균형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힘이 분산이 변화가 오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요게 부러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젖혀졌잖아요. 그럼 이 뼈가 좀 더 위로 척골이 좀 더 위로 올라오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척골이 요 수근골과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증상이 또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붙을 수는 있지만 뭐 골절 자체는 어긋난 상태에서 붙겠지만 다른 질병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꼭 수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 골절 자체는 당연히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오게 되고 엑스레이에 의해서 대부분은 진단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 거의 골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골절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금이 간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이 간 것도 골절이 된 거고 골절의 일부인데 금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상태에서 그 조각 자체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냥 금이 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골절 진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졌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금이 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다 전부 골절이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CT에서 통증이 심하다면 CT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두지 않고 이 어긋나 있으면 보통 응급실에서 비간헐적 정복술 이렇게 당겨 가지고 맞춘 뒤에 깁스를 해주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위 요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긴 깁스로 통깁스로 2주 하고 이런 짧은 깁스로 2주를 한 뒤에 이제 보조기를 2주 동안 추가로 차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어긋나 있지 않다면 굳이 정복술 없이 그냥 깁스만 하고 4주 하고 그리고 2주 보조기를 차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긋나 있거나 정복이 소실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어긋난 걸 맞췄는데 2주 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만약에 무너져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골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나 조각의 유무 뭐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럼 불안정하면 맞춰놔도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핀 같은 거를 외부에서 이제 수술방에서 핀으로 골절 조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튼튼하게 고정을 해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핀들이 밖에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을 하고 그리고 뭐 지지력 자체도 아무래도 조금 뭐 수술을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대다수가 이렇게 손목 골절에는 이렇게 금속판을 대고 있습니다. 금속판을 이렇게 뼈 조각이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
요 상태에서 이제 얘네끼리가 다 붙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부러져 있죠. 이렇게 골절이 뒤로 조각이 부러져서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요 조각이 이제 뒤로 넘어가 있는데 이거를 수술방에서 이 앞쪽으로 절개를 해서 원래 위치대로 맞춘 뒤에 여기 앞에 금속판을 이렇게 대준 상태입니다.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비해서 원래 위치대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뒤쪽으로 손등 쪽으로 금속판을, 그러니까 부러진 부위가 만약에 손등 쪽에 조각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손등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금속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조각이 너무 심해서 조각 하나하나를 잡기가, 그러니까 고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외고정기를 통해 가지고 이 둘을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조금 형태가 맞춰지면서 뼈가 조금은 자기 자리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외고정기를 뭐 일정 기간을 해서 얘네가 좀 붙으면 외고정기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도 치료를, 심한 골절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일반적인 원익 골절 수술하고 나서 이런 보조기만 차고 4주 동안 유지를 한 뒤에 운동을 시작을 하고 6주 뒤, 수술한 지 6주 뒤부터 보호대를 제거를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동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관절은 다 맞춰놔서 움직일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움직이면 이제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4주에서 6주 정도 하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굳거든요. 굳기 때문에 이제 4주 뒤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고 6주 뒤부터는 좀 풀고 이렇게 운동을 잘 해줘야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많이들 호소하는 게 뭐냐면 손목이 잘 안 움직인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직후에도 손가락은 얼마든지 움직이셔도 되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 4주 뒤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은 만큼만 운동을 한다면 이게 결국은 운동 범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프더라도 조금씩 운동 범위를 점차 늘려가야지 뼈가 다 붙은 뒤에도 거의 최대한 수술 전 상태의 운동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려고 수술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둬가지고 손목이 굳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꼭 많이 어느 정도 시기부터는 의사의 이제 진료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잘 움직여 주셔야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주째 이제 붓기 시작을 하고 흡연하거나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뼈 붙는 게 조금 더뎌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6개월째,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째 제거 수술을 고려하고 이제 증상이나 다른 것들에 따라서 제거 수술도 같이 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덤벨로 운동을 할 때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거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반까지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구부리면 뻐근하고 찌릿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찌릿한 느낌이 손가락 4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뻐근한 느낌이라는 게 손목에 있다면 아마 테니스 엘보는 아닐 것 같고 힘줄 염증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압박이 바깥쪽에 탱싱이 생기고 회전할 때 뚝뚝 소리 납니다. 요거는 아마 인대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되셨다면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많이 하여튼 MRI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대 손상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 증상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 아마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예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이제 손목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할 때 보조기나 보호대 같은 거 아까 보였던 그런 보호대를 차고 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손목을 보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예,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있고 뭐 수술을 했든지 아니면 깁스를 했든지 간에 이제 뼈가 다 붙고 나서 있을 수 있는 문제로는 우선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뼈가 다 붙고 나서 이제 갑자기 환자분들 중에 엄지손가락이 안 올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게 뼈가 한번 부러지고 나면 원래는 다치기 전에는 뼈 그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뼈 위에 어떤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지만 얘네가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 단면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약간의 요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계속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뼈는 다 붙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힘줄이 갈리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환자가 부러진 지는 오래됐는데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안 들어 올려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부러졌던 부위에서 힘줄이 끊어져서 이제 생기게 된 증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갈려서 끊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직접 이어붙이기는 힘들고 두 번째 손가락을 쓰는 힘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술을 한 환자분들 중에 마찬가지로 오래 쓰시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안 굽혀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제 금속판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물론 요즘 금속판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되지 않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좀 위로 올려져서 되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이제 뼈 조각들 다 잡으려다가 올려져서 되거나 이제 밀착이 안 돼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일상생활 하시다가 엄지손가락이 위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갈려가지고 끊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엄지손가락 안 들어 올려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갈려서 끊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아예 안 들어 올려지면 수술을 이제 이전술이나 이식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절에서 이제 그 다음 주상골 골절이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8개 아까 손목을 이루고 있는 요골, 척골 잠시만요.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예, 청소를 하다가 지금 손목에 통증이 느껴졌다. 중앙부나 아래라는 게 이제 손목을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요런 데가 아프시다면 아마 손목을 굽히는 힘줄의 염증일 거고 그리고 여기가 아프시다면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에 손상이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뒤쪽에서도 새끼손가락 저게 손목 위에 있는 요 힘줄이 요 부위가 아프신 거라면 손목을 펴는 힘줄에 염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게 아마 보통은 저런 과정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저림상이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은 힘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직접 이제 뭐 증상의 위치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아마 진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염전의 힘줄 물질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직접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하여튼 예,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손목에 여러 개의 뼈가 있는데 이 주상골이라는 뼈가 이 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골과 이 위쪽 수근골과 사이에 이 위치를 요 엄지손가락 부위 아까 볼록 올라온 데가 요골의 끝이고 여기 이제 그 바로 위에 주상골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뼈 같은 경우에는 부러져도 잘 이 수근골이 워낙 이렇게 중복돼서 보이다 보니까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혈액순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늦게 치료를 하면 뼈가 붙지 않아서 손목 전체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골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젖힌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바닥 쪽으로 여기 주상골이 있는 부위로 충격을 받으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이 주상골이 골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다 똑같죠. 이제 통증이나 압통이 있는데 우리 이제 스너프 박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려 엄지손가락 들어 올려 보시면 여기 폭 들어가는 부위 있죠. 이쪽 부위에 특징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앞쪽으로는 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 보시면 요 앞쪽으로는 여기를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여기 강의 자료에서 보시면 여기 폭페인 부위 여기랑 바로 앞쪽 요쪽인 여기 예, 이제 통증을 특징적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붓게 당연히 골절이 됐으니까 부었게 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만약에 이 뼈가 처음에 진단이 제때 되지 않아서 이제 안 붙어 버리면 통증이 이제 꽤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위 자체를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해보는 게 항상 중요하겠고, 그 의심을 바탕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골절이 됐는지 잘 확인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환자가 통증이 계속 너무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CT를 한번 찍어봐서 진단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에 부러져 있는 건데 이 수근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진단이 놓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위를 잘 통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러져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골절이 보이고, 이건 CT인데 실제로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이 정도 금이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골절선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지만 계속 아프다 하면 CT를 찍어봐야 되고,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주상골 골절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본 CT 사진이고요. 그래서 주상골 자체는 혈액순환이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손목 쪽이고 이게 손가락 쪽인데 이렇게 거꾸로 오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쪽에 부러질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제 붙지 않는 빈도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초기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진단되지 않아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 어긋나고 오히려 막 그게 이제 안 붙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가까운 쪽이 부러질수록 안 붙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어쨌든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면 통깁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감싸주는 통깁스를 8주 동안 해서 그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상골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고, 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은 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손등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나사를 하나 넣어가지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고, 관절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골절 부위를 손목 관절에 그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관절 부위를 골절 부위를 확인하면서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사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은 나사를 하나나 아니면 2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금속 판도 나와 있지만 금속 판의 사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나사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절이 된 게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요골과 주상골 사이에서부터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수근골 전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 진단이 안 된 채로 그냥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되게 작은 부위 같지만 계속 쓰다 보면 이 힘의 전달 자체가 적절하게 분산이 되지 못하면서
전체 이 손목 전체로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런 데도 보면 원래 처음에 요 뼈거든요. 요 뼈 주상골이 여기가 부러졌었죠. 근데 붙지 않아서 결국은 이 주상골이 다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목뼈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 손목 관절에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인대 손상된 경우에는 다친 직후에 와서 인대 손상이 직후에는 보조기나 깁스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스 덜 쓰고 얼음팩 대주고 그러면 보존적인 치료, 수술 치료가 아닌 안 쓰는 깁스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경과를 보다가 계속 아프다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고 하면 이제 MRI 저 같은 경우는 MRI를 이제 한 달 정도 지내보고 MRI를 찍어보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떠한 그거다 하면 그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인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불안정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 보조기 직후에는 보조기만 잘 착용하는 방법으로도 회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각성류 연골 복합체라고 해서 우리 엄지손가락 쪽 말고 새끼손가락 쪽 여기 엄폭 패여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보시면 이제 이 부위인데 이 부위 뼈가 이뼈예요. 이뼈 위에는 이 아까 보였던 이런 수근골과 연결돼 이 인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삼각성류 연골 복합체 요 인대가 이제 요골과 이 척골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 갑자기 급격하게 돌리거나 아니면 삐끗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보통 이제 손상이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되고 우리가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도 다르면서 손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위치 자체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회전할 때 소리나 통증, 특히 돌릴 때 요 해당 부위를 많이 아파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돌릴 때 많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부위가 이제 그 척골이라는 뼈를 잡아주는데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척골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뒤집는 동작을 할 때 척골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고 돌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진을 해서 이 부위를 만져보고 그리고 이 뼈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보면 얘가 손상이 심한 있는 경우에는 앞뒤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게 원래부터도 인대 자체가 되게 유연하신 분들은 이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 여기를 만져보고 여기를 흔들어 보고 그리고 돌릴 때 통증을 보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골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기를 통해서 MRI까지는 찍진 않고 보조기를 통해서 좀 지켜보다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MRI를 찍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예, 손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도 자체가 거상을 하는 이유 자체는 붓기 자체를 이제 빼기 위한 원활하게 빠르게 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손목보다 부어 있다면 손목도 이제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 신체 MRI 찍어보면 이렇게 요 부위죠. 아까 보였던 삼각성류 연골 복합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래 까맣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터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터져 있죠. 이게 손상이 있는 경우고 근데 이게 꼭 아시는 게 이게 손상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분들이 있고 있어서 보통 손상이 없으면 굳이 검사를 하진 않고 하거나 이제 뭐 수술을 하진 않고 손상이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 보통 이제 있고 이 병변이 확인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친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하면 이제 깁스나 보조기를 통해서 좀 지켜봤다가 통증이 그 인대가 붙으면 뭐 그대로 치료가 종결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MRI를 찍어보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부위가 찢어진 거를 결국은 수술 방법이 요 부위를 그냥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봉합을 해주면 얘네끼리 붙기 때문에 봉합을 해주는 건데,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뼈를 뚫어가지고 이 척골을 뚫어가지고 이쪽을 실을 꺼내가지고 봉합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뼈에 구멍만 하나 뚫어가지고 실을 통과시켜서 앞뒤로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은 이제 관절경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절개 자체도 한 이쪽 해당 부위에 한 2cm나 3cm 정도만 절개를 해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쪽에 수술을 하는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요게 요 아래쪽에 이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가 터져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저에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를 이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실을 통과시켜서 꿰매준 상태입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붙어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6주 정도 반깁스를 하면 얘네가 꿰매놓은 힘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붙게 됩니다. 그래서 6주간 이제 반깁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외상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줄이고 차가운 찜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상을 한 상태에서 좀 지켜보다가 시간이 한 며칠 지나도 일주일 정도 지나도 통증이 동의를 하다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CT를 찍어서 이제 골절을 확인을 하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 상태에서 통증이 호전될 때까지 보조기나 깁스를 좀 유지하고 있다가 뭐 한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MRI를 찍어서 인대 손상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혹시 여기까지인데, 혹시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음. 하여튼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린 내용들 자체는 이제 빈도에 따른 질병, 그러니까 문제들만 다 순서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타박상이나 이제 염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그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하시는 것 같고, 보통 오시면 원이 요골 골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상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만약에 통증이 지속되고 그런다면,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찍어도 골절은 아니라고 들었다, 근데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아마 좀 더 큰 병원에 와서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많이 어긋나 있지 않다면 반깁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깁스를 한다든지 방법으로 이제 다 골절 부위 자체를 붙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수술하시는 의사마다 좀 차이가 아마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는데,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하는데 반깁스를 6주 정도 유지를 하고 6주 있다가 반깁스를 제거합니다. 예. 이번은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다음날 퇴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여튼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추운 계절에 이제 다치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